요즘 3040이 다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좀먹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가 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일단 조금만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아주 예민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자가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번 지어야 되는 부담이 확 올라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개인들이 늘어나면 결국 국가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이미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풀로 그냥 대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들게 되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몇 명만의 문제가 될 테니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금융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출은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좀 다른 측면을 한 가지 보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고 뭔가 나를 개발해야 되겠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돈에 관련돼서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은 기본이에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매우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이도 늘려야 되겠고 소비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절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기업가들이에요. 근데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의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 물건이 또 잘 팔려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를 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은 이 성공한 기업가의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성공한 기업가의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매혹적이고 제발 나를 사가세요, 이렇게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갖는 그 순간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화려해질 거예요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잖아요. 계속 광고하는 거고 계속 나를 사가세요, 나를 사가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기업의 제품이 만드는 이런 목소리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든 기업가가 성공하려면 소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좀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PD, 요새는 PD도 완전히 이제 연예인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공한 PD가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PD가 하는 얘기가 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집에는 아예 TV를 아예 없앴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TV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없앴대요. 그리고 본인의 창의력의 근원은 독서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PD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너무 매혹적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TV만 틀면 광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당신은 너무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당신은 뭔가 삶의 지혜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성공한 PD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성공한 PD가 만든 프로그램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뭘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영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국가 경제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영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기사들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는 대출이 다 영끌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대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이 영끌하면 나빠. 다시 말해서 영끌은 대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대출을 하는 이런 것도 이거 영끌 아닌가? 이거 국가 경제를 좀먹는 일인데 이거 뭐 전부 다 국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끌과 대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나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나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좀 소위 말해서 고액 연봉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받습니까? 고액 연봉자라는 사람이. 뭐 연봉 한 1억 정도 받는다고 쳐요. 이 고액 연봉자가 1억 정도를 받아서 생활비 다 쓰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천만 원 20년 모아봐야 10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까? 이렇지 않잖아요. 자녀를 출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건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 대비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년에 5천만 원씩 모아서 집도 사고 자녀도 뭔가를 해주고 노후 대비 이게 되냐고요. 계산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물론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삶이라는 건 정말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죠. 겨우겨우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구질구질한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구질구질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뭐냐?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대출을 일으키는 것조차 이거 영끌 아닌가? 라는 불안한 마음에 미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또 애국심까지 발동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영끌을 하게 되면 국가 경제를 좀먹게 되는 이유가 좀먹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좀먹게 되냐면은 대출 이자 내느라고 소비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비를 못하면 나라 경제가 망하지 하고 본인만 열심히 소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단기간으로 망할 수 있죠. 이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같이 혼동이 돼서 넘어가서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개인 경제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영끌과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를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영끌이라는 것은 내가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유자금을 그 외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가정경제 상태 이게 영끌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 이자를 내고도 내가 일정 부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여유 현금 흐름이 있어요. 이러면은 영끌이 아닙니다. 그건 적정한 대출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대출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과 영끌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과감하게 대출은 또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벗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 사실 영끌보다 더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출을 받아서 뭘 사느냐죠.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이번에 빌라 전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이 이런 빌라를 한번 샀다고 해보세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망한 거죠. 이렇습니다.
대출의 양이 많냐 적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대출을 받아서 뭘 사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대출이자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걸 사야지 대출이자보다 낮은 걸 사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거죠. 이건 뭐나 똑같냐면 내가 막 무슨 물건이 사고 싶어서 대출 받아서 물건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에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성공한 CEO가 말하는 성공하는 비결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성공한 CEO가 만든 제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뭐가 맞는 얘기예요? 성공한 PD가 성공 비법으로 말해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성공한 PD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유혹의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영끌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가 경제를 좀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대출을 안 받고 버는 족족 국가 경제를 위해서 다 소비하는 삶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본질, 내가 적절한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대출이자보다 반드시 상회하는 성적을 낼 대상을 선정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맞는 선택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크게 목소리 떠들어대는 거에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혼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